일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 정작 제일 못하는 상사, 틀린 정보를 벅벅 우기는 동료까지.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멍청하다는 걸 모를까요? 혹시 내가 그 멍청이는 아닐까요? 우리가 멍청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마지막에 멍청한 사람이 되지 않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얼마 전 지인과 MBTI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인 유형은 메모를 하지 않아. 이유는 계획과 체계가 이미 머리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일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MBTI에 관심이 없는 저는 별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J인 저는 메모를 꼼꼼하게 하는 습관이 있었고, 무엇보다 P 성향인 지인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미 10수년 전 저와 비슷한 물음을 가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유머, 문법, 논리력 등을 테스트하고 그들에게 본인의 등수를 예측해보라고 했는데요. 실험 결과 점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실험은 호주, 독일, 브라질 등 34개국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실험 결과는 일관적이었는데요.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닌 분야를 볼까요? 자신이 총기 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총기 안전 테스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체중 관리를 못하는 비만인 사람들이 자신을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종, 지역, 성격 분야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이런 인지적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죠. 그림은 더닝-크루거 효과의 예시로 쓰이는 대표적인 표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은 초심자일 때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자신감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꾸준한 공부를 통해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지 편향을 연구자들의 이름을 따서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인지적 편향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나타나는 배움의 4단계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만약 축구를 평생 해본 적이 없다면 자신이 얼마나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처음 접했을 때의 첫 번째 단계를 무의식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죠. 어쩌면 축구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축구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잘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축구를 좋아하게 되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드리블, 패스, 슛을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두 번째 단계가 의식적 무능 상태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의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덧 개인 레슨을 받으며 드리블, 패스, 슛을 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야지만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째 단계를 의식적 유능이라고 합니다. 축구에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오랜 시간 반복을 거듭한다면 어느덧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상태가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흥민존을 위해 하루에 1000개씩 꾸준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궤적만 봐도 들어갈 것을 안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이 상태가 바로 4번째 단계 무의식적 유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능력을 몸이 기억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4개의 단계가 끝없이 순환한다는 겁니다. 만약 패스라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올랐다면 이제는 드리블, 슛, 피지컬, 전술 등 끊임없이 모르는 영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능력을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내가 앞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무한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현재 최고의 야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타니 쇼헤이는 야구를 잘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능력에 야구와 포함된 능력들 뿐만 아니라 멘탈, 인간성, 운까지도 포함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멍청이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이 표는 현재 검색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닝-크루거 이펙트의 자료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표는 더닝-크루거 이펙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논문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인터넷에는 자료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더닝-크루거 효과를 제대로 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후속 실험에서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닝-크루거 효과와 같은 편향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못 평가하는 일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모름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자료 조사를 했지만 제 컨텐츠에도 틀린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인지 편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인지 편향이 없어 라는 말은 오만함 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지 편향 중 대표적인 예가 착시인데요. 이 두 개의 선의 길이는 서로 같지만 다르게 보인다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의 편향을 안다고 해서 그 편향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편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는 있죠. 요즘 많이들 말하는 메타 인지라는 겁니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검열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견이든지 천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념화를 미루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안다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름을 알아내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주 쉽게 그냥 믿기로 선택해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확정적인 의견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분과 합쳐져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신념화된 의견에 대해 타인이 조언을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조언이 아닌 마치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헛소리하는 댓글과 싸우며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하는 댓글을 본 적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무리 수많은 사실을 내밀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반증을 내보일 뿐이죠. 되게 가치 있는 지식들은 즉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곱씹고 되뇌어 보면서 진짜 내 것이 되니까요. 미루어진 의견들의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죠. 하지만 유보한 지식들 중 세월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란 무엇인지와 같은 것들이죠.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진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습득한 진리를 통해 상대적인 선택들을 더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진리들은 예술, 철학, 종교 등과 같은 형태로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리더들은 종종 죽음, 전체, 영혼, 우주, 자연 등의 가치를 말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겸손을 가지고 모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현명함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멍청한 자는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자는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스스로의 무지를 깨달아가고 계신다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현명한 사람일 확률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무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 채널은 의미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모름을 배우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모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통해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